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그마 튜터입니다. 오늘은 왕초보 클래스의 마지막 파트인 컴포넌트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배울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번 왕초보 클래스에서는 컴포넌트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다룰 예정입니다. 오토 레이아웃과 마찬가지로 컴포넌트에서도 이 정도만 아시면 시작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으니까요. 영상 보시는 동안 딱 집중하시고 커뮤니티 예제에 있는 것들도 함께 풀어보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마지막 파트인 피그마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피그마에서 컴포넌트의 기능적인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이 컴포넌트 자체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컴포넌트라는 것은 화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를 공통적으로 뽑아내서 가장 작은 단위부터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하나의 모듈, 템플릿, 그리고 페이지로 합쳐나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아마 아토믹 디자인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가장 작은 단위부터 합쳐나가는 것을 컴포넌트라는 기능으로 구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개발에서도 이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화면들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를 재사용 가능한 요소라고도 말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런 컴포넌트를 합쳐서 하나의 화면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레고와 같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피그마 안에서 컴포넌트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일단 이 피그마에서 컴포넌트는 하나의 원본, 메인 컴포넌트를 만들고 이 컴포넌트의 속성을 수정했을 때 연결된 복사본, 인스턴스들까지 수정되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에 이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작업 효율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피그마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만든 것을 메인 컴포넌트, 원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 복사되어 나오는 것은 인스턴스, 복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인 컴포넌트에서 복사한 내용이 인스턴스, 복사본에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피그마에서 컴포넌트 기능이 걸린 것들은 다 보라색으로 표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항상 메인 컴포넌트와 인스턴스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메인 컴포넌트는 왼쪽과 같은 아이콘, 인스턴스는 오른쪽처럼 빈 다이아몬드 아이콘으로 표기가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되는 이유는 메인 컴포넌트는 원본이기 때문에 항상 작업할 때 별도의 파일로 보관을 하거나 혹은 별도의 페이지에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라이브러리로 발행을 해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메인 컴포넌트에서 나온 복사본을 활용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구분을 하셔야 되고, 구분하실 때는 왼쪽 레이어에서 확인을 하시거나 혹은 프레임 바깥에 나와 있는 이 메인 컴포넌트는 상단에 이렇게 레이블이 있지만 복사된 인스턴스는 레이블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구분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컴포넌트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죠. 메인 컴포넌트와 인스턴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일반 프레임 객체를 선택을 하고 상단 중앙에 보시면 이렇게 컴포넌트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중앙을 눌러버리면 전체 합쳐진 컴포넌트로 되기 때문에 디태치하고 다시 그룹 해제를 해주는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 선택하고 컴포넌트 옆에 화살표를 누르셔서 Create Multiple Component라는 것을 누르겠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각각의 독립적인 메인 컴포넌트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인스턴스를 만드는 방법은 그냥 메인 컴포넌트를 복사하면 인스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객체들을 선택하고 Alt 또는 옵션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위쪽에 레이블이 없는 인스턴스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메인 컴포넌트와 인스턴스를 생성하실 수가 있고, 하나의 메인 컴포넌트만 만드실 때는 그냥 객체를 선택하시고 상단 중앙에 메인 컴포넌트 아이콘을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초심자분들이 처음에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런 인스턴스 복사본, 이미 메인 컴포넌트에서 나온 복사본을 선택하고 상단 중앙에 컴포넌트 아이콘을 눌러서 이제 이 메인 컴포넌트로 더 씌우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 지금 위에 이렇게 메인 컴포넌트 라벨이 붙어 있지만 왼쪽 레이어를 딱 열어서 보면
그냥 다이아몬드 모양, 빈 다이아몬드 모양 아이콘이 이제 들어있고 인스턴스지만 메인 컴포넌트의 껍데기를 쓴 I일 뿐이에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객체를 이제 뭔가 수정하려고 하면 당연히 수정이 안 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인스턴스는 메인 컴포넌트에 있는 요소를 삭제하거나 없는 요소를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렇게 작업을 하셨다면 이 객체 선택하시고 플러그인에서 디태치됨 올이라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시면 전체가 그냥 디태치가 되어버려요. 하위에 인스턴스도 디태치 해주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디태치를 하시고 다시 메인 컴포넌트로 만드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컴포넌트와 인스턴스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생성한 컴포넌트는 왼쪽에 에셋 탭에 보시면 이렇게 다 들어있어서 실수로 혹시나 인스턴스를 지우셨다 하더라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와서 다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를 재사용 가능한 요소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에셋 탭에서 보시면 이렇게 컴포넌트들이 그룹핑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은 피그마에서 이 컴포넌트를 정리하는데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피그마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큰 단위 일단 페이지로 컴포넌트를 한번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이 컴포넌트가 섹션 또는 프레임에 있다면 한 번 더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포넌트명에 슬래시가 들어있다면 이 슬래시를 기준으로 한 번 더 폴더명을 구분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콘 슬래시 01, 02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 명을 지정을 했다면 제가 만든 컴포넌트는 아이콘이라는 폴더 아래에 1번과 2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일단 컴포넌트가 내가 찾는 컴포넌트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정리되는지를 잘 알고 계셔야 나중에 활용하시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다음은 일단 이 메인 컴포넌트와 인스턴스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지나가듯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메인 컴포넌트와 인스턴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메인 컴포넌트는 원본이기 때문에 어떤 객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게 자유롭습니다. 당연히 원본이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 인스턴스는 원본 메인 컴포넌트에 연결된 아이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제가 아이콘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보면 이렇게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하면 원본에 없는 요소를 추가하거나 삭제를 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근데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를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정을 하나요?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인스턴스에서도 디자인 속성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 색깔이라던가 텍스트 내용 그리고 오토 레이아웃의 간격 등 독립적으로 인스턴스도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부분이 인스턴스의 어떤 속성을 수정하면 만약에 메인 컴포넌트에서 해당 부분의 속성을 수정을 했을 때 인스턴스가 메인 컴포넌트의 속성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세요. 일단은 이렇게 이제 구조가 짜여져 있는 이유는 조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일단 메인 컴포넌트에서 제가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인스턴스가 무조건 그 수정 사항을 받으면 제가 수정했던 것들이 리셋되어 버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피그마는 실시간 툴이니까 제가 막 이런 이제 인스턴스를 열심히 막 변형을 했습니다. 근데 변형을 했는데 동료가 메인에서 제가 수정한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했던 것은 다 리셋이 되어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만약에 수정했던 인스턴스, 변형을 했던 것을 원본의 상태로 돌리고 원본의 업데이트를 받고 싶으시다면 리셋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리셋 처리하시는 방법은 객체 우클릭, Reset All Changes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원본의 업데이트를 받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한번 속성을 수정한 부분은 원본의 업데이트를 따라가지 않는 성격이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컴포넌트 파트에서 한 가지 더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부분이 일단 제가 만약에 이런 제 페이지에서 메인 컴포넌트를 하나를 생성을 하고
새로운 페이지를 생성을 해서 이 메인 컴포넌트를 그대로 복사하면 여기서 복사한 메인 컴포넌트와 그리고 원래 있던 작업장의 메인 컴포넌트는 별개의 컴포넌트입니다. 연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근데 만약에 제가 얘를 복사해서 인스턴스를 다른 작업장에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원본에 있던 것과 연결된 아이예요. 그래서 얘를 우클릭 Go to Main 컴포넌트를 해보시면 원본 작업장에 있는 컴포넌트로 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을 복사했을 때와 인스턴스를 복사했을 때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건 제가 다른 파일에 붙여넣기 하는 예시로 보여드렸지만 만약에 그냥 여기 있는 파일에서 복사를 한다면 그냥 바로 인스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한 가지 더, 조직에서 일을 하신다면 이 컴포넌트를 라이브러리를 발행을 하고 쓰실 텐데, 만약에 제가 이 컴포넌트를 라이브러리로 발행을 한 다음 이 메인 컴포넌트를 복사해서 새로운 작업장에 붙여 넣는다면 이때는 이 컴포넌트가 인스턴스로 붙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메인 컴포넌트가 라이브러리로 발행되지 않았을 때 다른 작업장, 즉 새로운 파일에 붙여 넣기를 하면 메인 컴포넌트로 붙음으로 별개의 컴포넌트가 생성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메인 컴포넌트가 디자인 라이브러리로 발행이 된 아이라면 복사를 해서 새로운 페이지에서 붙여넣기 하더라도 연결된 인스턴스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꼭 기억하세요. 네. 메인 컴포넌트 예제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했던 거라서 일단은 똑같이 여러분들도 메인 컴포넌트에서 이 캐릭터를 복사해 보시고 인스턴스에도 복사해 보시고 그리고 텍스트 같은 것을 수정해보고 같은 부분을 메인 컴포넌트에서도 수정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속성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클릭 Reset All Changes 라는 메뉴를 클릭해보시면 원본의 업데이트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로고도 마찬가지라서 그냥 가볍게 한번 테스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은 이제 메인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간단한 원리를 알아봤으니 이 메인 컴포넌트와 인스턴스를 디태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메인 컴포넌트와 인스턴스를 디태치하는 방법이 다른데 오른쪽 예제에서 바로 볼게요. 일단 메인 컴포넌트는 피그마 자체에 디태치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이 리소스 메뉴를 클릭하시고 플러그인에서 디태치 컴포넌트라는 것을 검색하시면 이 플러그인을 통해서 디태치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디태치를 하면 이렇게 기본 프레임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원본이 해제가 되는 것이고, 인스턴스는 피그마 자체에서도 디태치 기능이 있어서 이 객체를 선택하고 우클릭 디태치 인스턴스를 누르시면 바로 디태치가 되어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 메인 컴포넌트와 인스턴스를 디태치 하실 수 있고, 한번 디태치한 부분은 원본에 이제 업데이트 사항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이 컴포넌트에서 꼭 아셔야 될 개념, 기초 개념 중에 하나인 스왑 인스턴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인스턴스는 원본 컴포넌트에 없는 요소를 추가하거나 혹은 있는 요소를 삭제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콘 같은 거나 이미지 바꿀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러실 수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 UI도 굉장히 많고 다른 작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할 때는 컴포넌트로 집어넣고서 해당하는 부분을 컴포넌트로 집어넣고서 다른 컴포넌트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스왑, 바꾸다,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사본이라는 건 컴포넌트의 복사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컴포넌트에서 계속 갈아 끼워줘야 하는 부분들은 컴포넌트로 집어넣어서 만들어 주셔야 다른 컴포넌트로 갈아 끼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부품을 갈아 끼우듯이 이렇게 갈아 끼우실 수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이런 가로 형태의 카드 모듈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컴포넌트로. 그런데 여기에 있는 P2 캐릭터를 다른 걸로 갈아 끼우고 싶어요. 그러면 이 P2 캐릭터가 당연히
컴포넌트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택했을 때 왼쪽에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컴포넌트의 복사본인 인스턴스로 되어 있어서 갈아 끼울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제가 이 P2 캐릭터를 그냥 일반 프레임, 지금 우물정자 모양으로 뜨죠. 그러니까 일반 프레임 형태로 집어 넣었다면 제가 이것을 복사했을 때 이 왼쪽에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갈아 끼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메인 컴포넌트에서 지금 여기 P2 캐릭터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른 컴포넌트에서 복사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미리 컴포넌트로 세팅을 해 놓았다면, 제가 이 모듈을 복사를 했을 때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해보면 컴포넌트로 뜨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클릭 컨텐츠라는 것 아래에 다이아몬드 메뉴 모양이 있는데, 이걸 열어보면 스왑 인스턴스라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리스트에서 이 캐릭터를 한번 선택해보면 다른 컴포넌트로 이렇게 갈아 끼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메인 컴포넌트를 복사해서 응용할 때 이제 갈아 끼워야 되는, 교체해야 되는 부분은 무조건 다른 컴포넌트에서 복사를 해서 컴포넌트 형태로 집어넣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 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컴포넌트는 보통 컴포넌트끼리 합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작업을 해두면 해당하는 부분을 다른 컴포넌트로 갈아 끼울 수가 있고, 이렇게 갈아 끼워주는 기능을 스왑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른쪽에 예제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일단은 첫 번째로 지금 메인 컴포넌트로 만들기와 이 아래의 캐릭터들을 전체를 선택하시고 상단 중앙의 컴포넌트 아이콘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Create Multiple Component 해줍니다. 그러면 기본 메인 컴포넌트에 들어있던 이 P2 튜터 캐릭터는 일반 프레임입니다. 그러면 얘를 복사했을 때 바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요 원본들을 두고 복사본을 하나를 만들어서 이 카드 모듈에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이 카드 모듈에는 제가 오토 레이아웃이라는 기능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미지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올려보시면 파란색 줄이 생길 거예요. 생겼을 때 이 캐릭터를 딱 놓으시고 왼쪽 캐릭터는 선택해서 원래 있던 것은 백스페이스로 지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선택해보면 이제 왼쪽 레이어에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뜨죠. 그래서 얘를 이제 복사해서 이 캐릭터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선택해보시면 오른쪽에 이런 다이아몬드 모양이 뜰 겁니다. 그러면 눌러서 스왑 인스턴스 창을 켜고 갈아 끼워줄 다른 캐릭터로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를 응용하실 때는 이런 방식으로 응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두면 컴포넌트를 디태치하지 않고도 제가 원하는 요소로 여기 갈아 끼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왑 인스턴스라는 기능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스왑 인스턴스라는 기능까지 배워봤으니까 그 외 컴포넌트에 대한 소소한 팁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저희가 이제 인스턴스를 지웠을 때 왼쪽에 에셋 탭에서 이거를 가지고 오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메인 컴포넌트를 지웠다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이 메인 컴포넌트를 지우셨다 하더라도 인스턴스에서 우클릭 해보시면 메인 컴포넌트라는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스토어 메인 컴포넌트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원본이 복구가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원본 복구할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스턴스는 아까 했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레이어명 정리하는 방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렸죠. 첫 번째 페이지, 그리고 두 번째 섹션과 프레임, 그리고 세 번째 컴포넌트명의 슬래시를 이용해서 인스턴스 폴더를 구분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아까 이 P2 캐릭터들을 이제 세팅해 놓은 것을 보시면 앞에 P2 슬래시 튜터, P2 슬래시 화가,
뭐 p2 슬래시 한량 이런 식으로 넣어줬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이 인스턴스를 꺼내려고 이 창을 켰을 때 p2라는 폴더 아래에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레이어명 규칙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 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 레거시 컴포넌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라이브러리를 발행했을 때 노출되지 않기를 원하는 컴포넌트들이 있다면 이 컴포넌트명 앞에 점 또는 언더바를 붙이시면 라이브러리에서 히든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메인 컴포넌트로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 것에 앞에 점을 넣고서 디자인 라이브러리를 켜보면 퍼블리시라고 누르고 아래로 내렸을 때 히든이라는 메뉴가 생겨 있습니다. 아까 제가 레이어명을 수정했던 컴포넌트가 이렇게 뜨는 것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이제 레이어명 규칙들이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컴포넌트 기초적인 내용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실전 예제 가서 풀어보면서 이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이 실전 예제에서는 모듈을 하나를 만들고서 위에 있는 썸네일을 스왑 인스턴스라는 기능으로 베리에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단에 프레임 툴을 선택하시고 드래그해서 오른쪽에 너비와 높이 값에서 330과 그리고 194 사이즈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라운드 값을 8 정도 넣어줄게요. 여기 지금 높이 값 아래에 있는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부분이 라운드 값을 넣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셨다면 텍스트를 화면에 배치하시기 전에 배경 색깔을 넣을게요. 일단 프레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아래에 컬러 칩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스포이드를 선택하고 화면에 찍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나의 이제 색깔이 들어간 프레임이 생길 것이고 텍스트도 프레임 위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집어넣겠습니다. 드래그했을 때 지금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된다면 프레임 안에 텍스트가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레임명을 선택하고 움직여 보시면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나로 묶여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프레임에 드래그해서 넣어주시고 이 프레임을 하나, 둘, 세 개를 복사해 줍니다. 복사해 주시고 이 캐릭터도 바꿔줄게요.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거 지우시고 캐릭터 프레임 화면에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레임을 선택하시고 아까 저희가 스포이드를 했던 단축키가 I입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이렇게 찍어 올게요. 마지막 것도 찍어 오시면 이렇게 3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썸네일들을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Shift를 누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커맨드 R 또는 컨트롤 R을 누르시면 이렇게 레이어명을 바꿀 수 있는 창이 떠요. 그래서 여기서 썸네일 슬래시 하시고 오른쪽 하단에 넘버 버튼을 눌러주면 $NN이 되는데 이렇게 설정하면 레이어명이 1, 2, 3 이런 식으로 순서로 붙을 거예요. 그래서 리네임 하시면 이렇게 생성이 되고 이것들을 각각의 컴포넌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상단 컴포넌트 아이콘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Create Multiple Component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썸네일을 하나를 복사를 해서 인스턴스를 가지고 올 거예요. 항상 원본은 그냥 두시고 복사본으로 구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복사본을 가지고 오고 아래에 이 프로필과 텍스트를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어서 이 썸네일과 하나로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텍스트와 아래 피그마 튜터라는 텍스트 선택하고 우클릭 Add Auto Layout 해서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프로필 아이콘과 이 프레임을 또 선택하고 우클릭 Add Auto Layout 해주시면 왼쪽 덩어리가 하나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아이콘과 숫자도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어줄게요. 이 사이의 간격을 독립적으로 수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왼쪽과 이 오른쪽 부분 또 우클릭 Add Auto Layout 이렇게 묶어주시면 하나의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덩어리와 썸네일을 선택해서 또 묶어줄 텐데 이 너비 값이 330이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것도 330으로 맞춰줄 거예요. 일단은 여기에 2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28이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이 썸네일 인스턴스와 아래에 있는 덩어리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어주시고 그리고 이 썸네일 인스턴스와 아래에 있는 오토 레이아웃 덩어리 우클릭
add auto layout 하셔서 하나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복사해서 여기 사이 간격 같은 것을 한 번에 수정을 하려면 이 전체를 묶은 것도 컴포넌트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프레임 선택하고 상단 중앙에 컴포넌트 아이콘을 눌러서 모듈 컴포넌트를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도 메인 컴포넌트이니까 복사해서 이 메인 컴포넌트는 두고 복사본들로 활용을 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사한 것에 썸네일 부분을 선택해 보시면 오른쪽에 클립 컨텐츠 아래에 스왑 인스턴스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눌러보시면 아래에 썸네일이 뜨고 선택해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3종이 베리에이션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컴포넌트를 만드실 때 항상 컴포넌트끼리 합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메인 컴포넌트에서 복사해서 응용을 하실 때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메인 컴포넌트에서 컴포넌트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바꿀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는 앞에서 저희가 했던 예제들을 그냥 화면에 배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제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왕초보 클래스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들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 원리를 익히셨다면 후에 이 기능뿐만 아니라 프로퍼티라고 해서 베리언트와 그리고 스왑 인스턴스 프로퍼티, 텍스 프로퍼티, 그리고 불림 프로퍼티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공부를 하시고 점차 올라가시면 아마 이 컴포넌트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프로퍼티에 대한 내용은 제 영상 채널에 보시면 컴포넌트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컴포넌트 클래스 어떠셨나요? 아마 기초적인 원리보다는 스왑 인스턴스 부분에서 좀 혼란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스왑 인스턴스 같은 경우 한번 원리를 이해하시면 계속 활용하시는데 무리가 없으니까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테스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스왑 인스턴스의 기본 전제는 바꿀 부분이 인스턴스, 즉 컴포넌트 복사본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점 꼭 잊지 마시고 반복해서 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왕초보 클래스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 텐데요. 수업을 들으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미리 감사합니다.